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제로금리의 역습과 재앙 일부에서는 예금은 사라지고 부동산은 급등한다 하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었는데요. 제2부에서는 연금은 줄어들고 비참한 노후가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로금리의 시대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보지 않은 길인 제로금리의 시대, 그러한 가보지 않은 곳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힘든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로금리 시대의 특징으로 볼 때는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적연금, 기업연금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입니다. 제로금리니까 금리가 0%대인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재테크가 불가하게 됩니다. 금융재테크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금을 가진 은퇴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게 된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연금 지급액이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비가 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종신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에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업연금은 퇴직연금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이러한 세 가지 연금이 우리의 연금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일본 공적연기금은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기업연금 역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제로금리 사회인 경우에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공적연금의 피해, 기업연금의 피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금융재테크가 불가하게 되고, 또 이러한 금융재테크가 불가하게 돼서 불안감이 커진 나머지 위험한 투자, 이러한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융재테크가 불가하게 된 것은 이자 수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은퇴자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위험한 투자로 인해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금마저 모두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선호하게 만들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은퇴 자금을 모두 날리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금 지급액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소로 인해서 생활비 적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종신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금융청에서는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자산 형성 관리 보고서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 이러한 노후자금은 연금 외에 2억 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노후에 공적연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각자가 총 2천만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억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정도의 부족분을 축적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발표가 되자 일본사에서는 한때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고령자들이 쪼들리는 그러한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무직 고령자와 근로 고령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직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총 실수입이 22.4만엔, 그리고 총 지출액이 26.7만엔, 이렇게 해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4.3만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직 고령자는 결국에 한화로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는 약 45만원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 근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총 실수입이 42만엔, 그리고 총 실지출이 33.9만엔, 이렇게 해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게 되면 8.1만엔이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8.1만엔은 한국 지폐로 환산하게 되면 약 85만원 정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무직 고령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5만원 정도, 근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85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직인 경우에는 결국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통계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고령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투자처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다음으로 안전자산,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월 월세가 차곡차곡 나오는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생활비를 충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안전자산은 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주식에 투자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기업보다는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주식이 적정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로금리 사회로 진입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연금이 줄어들고 계속 생활이 공공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비참한 노후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